이제 전립선은 굉장히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되세요? 피가 많이 나, 피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게 되면 사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5, 60대 분들 그래? 괜찮아. 나 그냥 사정 안 하고 수술할게. 이런 분들 사실 쉽지 않아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요즘은 다르죠. 사정 기능도 보존하면서 수술적 치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술적 방법이 이제 등장을 했죠. 네, 안녕하세요. 프라운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김상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운 비뇨의학과 간호사 백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이 또다시 궁금해서 찾아온 게스트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미래 일도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모시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질환이든지 좀 빠른 진단하는 게 치료에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치료 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병원 모시고 오세요. 네,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얘기 나왔던 그런 수술 같은 거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은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하게 됐을 때 효과가 부족하다. 또는 약 부작용이 있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먹는 약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약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약으로는 이제 못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칼을 대지 않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약으로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약으로는 이제 못 해요.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방법이 절제술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전립선 잘라야 돼요. 근데 절제술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입원도 오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립선 잘라놓으면 나중에 제일 문제가 사정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이제 전립선은 굉장히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르면 어떻게 되세요? 피가 많이 나, 피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 수술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젊으신 분의 기준은 뭐 5, 60대 정도. 사정을 못하니까. 진짜 수술하면 사정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약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게 되면 사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5, 60대 분들 그래? 괜찮아. 나 그냥 사정 안 하고 수술할게. 이런 분들 사실 쉽지 않아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요즘은 다르죠. 사정 기능도 보존하면서 수술적 치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술적 방법이 이제 등장을 했죠. 대표적인 게 유로 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리중, 전립선을 축소시켜주는 방법. 그래서 제가 실제 시술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유로 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리는 왼쪽, 오른쪽, 좌우 측엽에 전립선 결찰사를 삽입을 합니다. 우리가 커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커튼 묶을 때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문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인데, 이 파란색 버튼을 딱 누르면 바늘이 전립선 피막을 뚫고 딱 나가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바깥에서 앵커가 걸립니다. 이 금속이 하나가 있는데 금속이 이제 바깥에 피막에 걸려요. 그 상태에서 전립선을 누르면서 마지막에는 전립선 내부 요도 안쪽에 나머지 클립을 이제 위치를 시키죠. 그럼 결찰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전립선에 조금의 상처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전립선 결찰술 하게 되면은 이 니들이 피막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이 시술 직후에는 약간 통증이 좀 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출혈도 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병원에서 안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시술하고 나서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간에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는 굉장히 빨라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시술하고 나서부터 소변 잘 보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요? 바로. 오. 정확한 위치에 삽입을 해서 길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증상 개선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전립선이라는 거는 어떤 시술을 하던 어떤 수술을 하던 다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은 증상 개선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길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전립선이 자라게 되면 다시 재시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년 지나면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재시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원장님 그러면은 네. 이게 크기를 줄이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크기를 줄이는 시술도 있나요? 맞아요. 그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이 리줌이라는 아, 시술. 리줌 여기 준비되어 있구나. 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바늘이 나옵니다. 바늘.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앞에 이 하얀색 버튼을 깊게 누르면 바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수증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103도의 고열에 고온의 수증기가 이제 주입이 되죠. 그럼 주입된 부분은 우리가 화상 입는 것처럼 국소적으로 전립선 세포가 괴사가 돼요. 주입된 부분만 이제 전립선 세포가 죽죠. 저는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열을 넣으면은 보통 팽창을 하고 온도가 낮은 걸 넣어야 좀 수축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냉동 치료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고온 치료를 하나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그래서 얘 리줌이랑 리로리프트는 조금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데 얘는 고온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붓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소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줄을 넣어놔야 돼요.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장점은 얘는 전립선 볼륨이 확 줍니다. 혹시 어느 정도나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전립선 볼륨이 한 30-40%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증상 개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 얘는 전립선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가 되게 좋은 거죠. 재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얘는. 그러면 혹시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걸 같이 하면 어떨까? 사실 할 수 있죠. 못할 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비급여,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원장님. 네. 과거에는 네. 홀랩이라는 수술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유로리프트랑 이런 리줌이 생기고 나서는 이쪽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홀랩 수술은 사실 지금도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요. 사정을 못 하는데? 사실 이 사정 기능에 대한 보존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사실 유로리프트나 리줌을 선택해서 하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홀랩 수술도 많이 합니다. 또 궁금한 게 네. 뭔가 회복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간병을 좀 해드려야 될지 아. 그리고 또 그런 비용적인 것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증상 개선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소변줄을 안 넣고 가는 분들도 있고 넣더라 또 다음날 와서 바로 제거합니다. 기본 일상생활 당연히 다 가능하시고요. 대신 이제 뭐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한 달 정도 말씀드리죠. 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거나 소변줄 오래 차야 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소변줄 유지 기간이 좀 필요해요. 뭐 그렇다고 소변줄 유지한 상태로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은 저희가 요 종아리에다가 이 소변 주머니를 이제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 상태에서 옷을 입거든요. 사실 몰라요. 소변줄 있는 동안에도. 그거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유지하시고 제거하시면 이제 자가 배뇨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리줌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에 조금 타이트한 바지를 입으면 안 되겠네요. 멋지게 신사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편하신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실손보험이 되나요? 뭐 실손보험이 적용 가능합니다. 오, 네, 왜냐면 이건 전립선 비대증 질환이잖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뭐 상품의 종류라든지 뭐 약관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 두 가지 시술 중에 뭐 좋고 나쁘고는 없겠지만 원장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은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립선 크기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상이 다 달라요. 어떤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동일한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보존할 수 있는 성기능도 보존할 수 있고 증상도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게 사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조금 리줌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기준은 얘도 똑같이 30에서 80g 기준이긴 한데 저는 사실 전립선 크기가 뭐 한 50g에서 60g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유로리프트 별로 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중에 재시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중엽이 발달되는 분들도 유로리프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 유로리프트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줌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 넓죠. 크기 모양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다 적용 가능한데 대신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서는 80g이라는 이제 크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시술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도구들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아니구나. 예. 예.